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근처 롯데월드 타워 앞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아침 6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5도 정도로 그야말로 폭염 찜통 더위였고, 지난 밤에도 열대야였는데요. 혹서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타워를 만든 사람들이라고 동판도 새겨져 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가 2016년 말에 완공되고 2017년 4월 3일에 대개관을 했는데요. 공사기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의 공사기간 중에 이 타워 건설 현장에 100일 이상 근로 현장에 투입됐던 근로자 숫자가 총 8,820명입니다. 그 8,820명의 명단을 동판에 다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타워를 만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렸습니다. 롯데월드 타워 앞에 이러한 공간이 있는데요. 테이블 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롯데월드 타워 동쪽 약 50m 지점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에 문화재청이 최근에 명칭을 바꿨습니다.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을 바꿨는데요. 이제는 문화재라는 그런 명칭이 아니라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선정된 우리나라의 국가유산 16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정 목록에 또 등재된 게 12가지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가유산 16가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되어 있다라는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요. 또 잠정 목록에 들어가 있는 12가지에 관하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총 16가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먼저 말씀드리고 각 세계유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어디일까요? 참고로 앞으로 36일 후에 프랑스 파리에서 제33회 하계올림픽, 즉 파리올림픽이 개최되는데요. 프랑스 문화와 역사의 국가 프랑스의 최초 세계유산은 1979년에 선정된 몽생미셀입니다. 몽생미셀. 1979년에 몽생미셀이 프랑스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는데요. 100년 전쟁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 간에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가지고 프랑스의 자존심으로 지켜낸 곳이 바로 몽생미셀입니다. 자, 그게 1979년에 프랑스 최초의 세계유산으로 선정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 게
대한민국 최초의 세계유산으로 선정이 됐을까요? 그건 바로 1995년도에 선정된 불국사 석굴암, 불국사와 석굴암이고요. 같은 연도에 또 선정된 게 해인사 장경판전이고요. 또 같은 연도에 선정된 게 종묘입니다. 종묘. 이상 세 가지가 1995년도 동일한 연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초 세계유산에 등재된 겁니다. 그 다음에 2년 후인 1997년도, 여기서 좀 멈춰서 신호 대기하겠습니다. 2년 후인 1997년도에 선정된 게 저희 지하보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년 후인 1997년도에 선정된 게 바로 창덕궁과 화성입니다. 화성.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선정된 그 연도 순으로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어떤 거냐면 경주 역사 유적지구입니다. 경주 역사 유적지구.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고창, 화순, 강화 지역의 고인돌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조선 왕릉이고요. 열 번째가 한국의 역사 마을 해가지고 안동 화훼 마을과 경주 양동 마을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째가 2014년, 즉 10년 전에 선정된 남한산성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지하보도로 한번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청 앞 지하보도인데요. 11번째가 남한산성이고 12번째가 바로 백제 역사 유적지구고요. 남한산, 여기 송파구청 앞 사거리 지하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통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멋진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음악은 내 영혼에 쌓인 일상의 먼지를 씻어낸다. 매우 멋진 문구가, 자 보시죠. 이곳은 송파구청 앞 사거리 지하보도인데요. 음악은 내 영혼에 쌓인 일상의 먼지를 씻어낸다 라는 멋진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음악은 내 영혼에 쌓인 일상의 먼지를 씻어낸다. 그만큼 음악이 정신 건강, 힐링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자, 11번째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째가 남한산성이고요. 12번째가 백제 역사 유적지구고요. 그 다음에 13번째가 한국의 산사 7개 사찰이고요. 14번째가 한국의 서원 9개 서원이고요. 15번째가 한국의 갯벌 4개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째가 작년에 선정된 가야시대의 가야 고분군입니다. 오래된 무덤을 고분이라 하는데요. 가야시대의 가야 고분군이 우리나라 16번째 세계유산으로 작년에 선정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선정된 우리나라의 국가유산 1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국사 석굴암. 두 번째, 해인사 장경판전. 세 번째, 종묘.
네 번째 창덕궁, 다섯 번째 화성, 여섯 번째 경주 역사유적지구, 일곱 번째 고창, 화순, 강화 지역의 고인돌, 여덟 번째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아홉 번째 아홉 번째가 바로 한국의 역사 마을에서 안동 하회 마을과 경주 양동 마을입니다. 네, 저기 여섯 번째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경주 역사 유적지고, 일곱 번째가 고창의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지구, 여덟 번째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아홉 번째가 한국의 역사마을에서 안동 하회마을과 그 다음에 경주 양동마을, 그 다음에 조선왕릉, 또 열 번째가 조선왕릉, 그 다음에 11번째가 남한산성, 12번째가 백제역사유적지구, 13번째가 한국의 산사 7군데 사찰, 14번째가 한국의 서원 9개 서원, 15번째가 한국의 갯벌로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그 다음에 전남 보성과 순천은 한 세트, 그래서 총 한국의 갯벌이 4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째가 바로 작년에 선정된 가야 고분군입니다. 자, 이상 16개의 국가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잠정 목록에 12가지가 올라가 있는데, 잠정 목록의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도성입니다. 한양도성. 전세계 도성 중에 가장 장기간 도성의 기능을 수행했던 한양도성, 그 다음에 순천 나간읍성, 그 다음에 경기도 양주의 회암사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염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부 내륙의 산성, 그 다음에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총 12가지가 현재 잠정 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우리나라 16개 국가유산, 세계유산에 선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16개 국가유산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나라 최초라는 것은 상징성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유산에 선정된 국가유산은 바로 불국사와 석굴암입니다. 자, 우리나라 23개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경주 국립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경주는 그야말로 신라시대의 천년고도다 보니까 도시 곳곳이 노천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 경주는 도시의 대부분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최초로 선정된 불국사와 석굴암도 보유하고 있고, 제가 2006년도니까 지금부터 18년 전에 내 식구 가족 여행으로 석굴암 불국사도 가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해인사 장경판전인데요. 자, 해인사 장경판전은 우리나라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8만 대장경.
자, 이곳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 너머로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진주 아파트 재건축 현장 서쪽으로 크로바 아파트와 미성 아파트도 재건축을 하고 있고요. 잠실역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두 번째 국가유산 신호를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두 번째 국가유산이 바로 해인사 장경판전인데요.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팔만대장경은 정말 소중한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인데요. 우리나라 삼보사찰이라고 있습니다. 삼보사찰, 경남 양산의 통도사, 경남 합천의 해인사, 그 다음에 전남 순천의 송강사, 이상 3개 사찰을 우리나라 세계의 보물이 되는 사찰이라 해서 삼보사찰이라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경남 양산에 있는 통도사는 불보사찰입니다. 부처님을 중시하는 사찰이다 해서 불보사찰. 우리나라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보관 중인 5군데가 있는데요. 그걸 5대 정멸보궁이라고 하는데 그 5대 정멸보궁 중에 하나가 바로 경남 양산의 통도사입니다. 그곳에도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어서 보통 사찰에 가면 본당이라 할 수 있는 대웅전에 부처님의 불상이 있는데 그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다 보니까 불상을 대웅전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이 부처님을 중시하는 불보사찰 경남 양산의 통도사고 그 근방에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 퇴임 후에 거주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법보사찰인데요. 경남 합천의 해인사. 왜 법보사찰이냐? 불경의 경전인 불교의 경전을 보관하고 있다 해서 법보사찰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경전, 경전을 법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불보사찰이 경남 합천의 해인사인데요. 왜 그곳이 불보사찰로 지정이 됐냐면 법보사찰로 지정이 됐냐면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유산인 팔만대장경이 보관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그 창고 보관소를 해인사 장경판전이라고 하죠. 장경판전. 통풍이 아주 잘 되게 해가지고 팔만대장경이 뭐 이렇게 곰팡이가 슬거나 뭐 변형이 되거나 변질이 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그 보관 창고를 설계를 매우 과학적으로 했다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게 해인사 장경판전입니다. 자, 그게 우리나라 두 번째 세계유산입니다. 해인사 장경판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삼보사찰 중에 세 번째가 승보사찰인데요. 전남 순천의 송광사는 고려왕조와 조선왕조 시절에 우리나라의 국가의 스승인 국사, 왕의 스승인 왕사를 가장 많이 배출했습니다. 총 16명의 국사 왕사를 배출한 사찰. 그래서 승려들의 산실이다 라고 해서 전남 순천의 송광사를 승보사찰이라고 합니다. 자, 여하튼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선정된 두 번째가 바로 해인사 장경판전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가 바로 종묘입니다. 종묘. 서울에 있는 종묘. 조선왕조 시대에 그 왕과 왕비들의 위패를 보관하고 있는 공간이 종묘죠. 종묘. 자, 보통 사극 드라마를 보면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소서라고 뭐 신하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종묘사직인데요. 종묘는 역대 왕과 왕비들의
위패 신의를 보관하는 장소고, 사직은 서울의 사직동 명칭도 있는데요. 사직은 농경사회에서 곡식 재배, 식량 재배, 농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직이라는 것은, 사가 무슨 뜻이냐면은 땅의 신을 사라 했고, 곡식의 신을 직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신을 사, 곡식의 신을 직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합해서 사직이라고 하는데요. 땅과 곡식의 신이 농사를 잘 짓게 도와준다, 그것을 기원한다, 그러한 공간이 바로 사직입니다. 사직단이라 하죠. 사직단. 그곳에서 인왕산 등산이 시작이 됩니다. 여하튼 종묘가 우리나라 세 번째 세계 유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창덕궁입니다. 조선왕조 시대 궁궐이, 서울에 5대 궁궐이 있는데요. 그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서울에 5대 궁궐이 있는데요. 그 중에 창덕궁, 창덕궁은 잘 아시다시피 조선 3대 임금 태종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통해서 피비린내 나는 도륙의 현장이 된 게 경복궁이었죠. 그래서 피비린내가 나는 경복궁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해서 건설된 궁궐이 바로 창덕궁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창덕궁이 우리나라 세계유산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창덕궁의 후원이 비원인데요. 그 비원의 풍경이 멋지다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계유산이 수원화성입니다. 수원화성은 우리나라 정조 임금과 다산 정약용 선생, 영의정 최재공, 이런 분들이 건설한 곳이 바로 수원화성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경주 역사유적지구입니다. 경주는 도시 대부분이 우리나라 23개 국립공원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석굴암과 불국사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주 도시의 또 대부분이 경주 역사유적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함, 첨성대, 그 다음에 대릉원, 안압지, 월성. 경주는 천년고도 신라의 수도였던 만큼 도시 대부분이 노천 박물관이다 보니까 경주 역사유적지구가 우리나라 여섯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바로 우리나라의 선사시대의 유적지인 고인돌이죠. 고인돌이 많은 곳이 바로 전북 고창, 전남 화순, 인천 강화, 이상 세 곳입니다. 전북 고창, 전남 화순, 인천 강화, 이 세 군데 고인돌, 선사시대의 일종의 묘지 기능을 했던 고인돌, 이게 우리나라 일곱 번째 세계 유산이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입니다. 제주는 이제 화산으로 이루어진, 화산이 발생된 그러한 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 화산섬, 그 다음에 그 화산이 일어날 때 또 생성된 용암 동굴, 이렇게 해서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 우리나라 여덟 번째 세계유산이고요. 아홉 번째가 조선왕릉입니다. 조선왕릉. 조선왕릉은 왕릉, 무덤, 왕족의 무덤과 관련해서 등급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왕과 왕비의 무덤을 릉이라고 합니다. 왕과 왕비의 무덤을 릉이라고, 또 왕세자와 왕세자 빈, 그 다음에 왕의 아버지의 무덤을 원이라고 합니다. 원. 그 외에는 다 묘라고 합니다. 자, 왕과 왕비의 무덤은 릉, 그 다음에 왕세자와 왕세자 빈, 또 왕의 아버지의 무덤은 원, 그 외에는 다 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연산군과 광해군은 폐위가 된 왕이다 보니까 왕의 무덤인 릉이라고 칭하지 않고
그냥 묘라고 칭합니다. 묘, 연산군 묘, 광해군 묘라고. 그런데 우리 조선왕릉이 9번째 세계유산에 지정이 됐는데요. 조선왕릉이 총 27명의 왕과 왕비의 무덤이 있는데 뭐 대부분 합장이 되어 있죠. 합장. 그러니까 27명의 왕의 조선왕조 518년의 역사 속에 27명의 왕과 왕비의 무덤은 대부분의 합장이 되어 있는데 가끔은 합장이 안 된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왕은 아니었지만 사후에 왕으로 추존된 왕들도 있습니다. 원래는 왕이 아니었지만 사후에 왕으로 추존이 됐던 왕이 있었습니다.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후에 왕으로 추존됐던 왕과 또 왕비가 있었는데요. 그들 다 합해가지고 그 무덤이, 그래서 왕릉이 총 42기입니다. 42기. 총 42기의 릉이, 조선 왕릉이 있는데요. 그 중에 2개는 북한 지역에 있고 나머지 40기가 남한 지역에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2기는 누구냐? 조선 2대 임금 정종과 그 다음에 조선의 창업자 태조 이성계의 첫째 부인이 한씨고 둘째 부인이 강씨인데요. 그 첫째 부인 한씨의 무덤도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의 무덤, 조선 2대 임금 태종 이방원과 조선 일대 창업주 태조 이성계의 첫째 부인 한씨의 무덤, 이상 2개의 무덤이 북한 지역에 있고, 그래서 북한에 있는 2개의 조선왕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이 안 됐고요. 나머지 40기의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조선왕릉을 소개해드리면 경기도 여주의 세종대왕릉을 영릉이라고요. 또 같은 여주의 효종대왕릉도 영릉이랍니다. 그런데 한자가 다릅니다. 자, 세종대왕릉은 꽃뿌리 영자, 영어, 수학할 때 영어, 꽃뿌리 영자 영릉이고, 반면에 효종대왕릉은 안녕할 때, 한자로 안녕할 때 영릉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을 합해서 영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강남구 대모산 바로 남쪽에 국가정보원도 있고, 거기에 헌인릉이 있는데요. 헌릉과 인릉의 합성어입니다. 자, 헌릉은 조선 3대 태종 이방원의 무덤이고, 또 물론 왕비의 무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릉은 조선 23대 순조 임금과 그 왕비의 무덤입니다. 그걸 합해가지고 헌인릉이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 한복판에 강남 삼성동에 있는 선정릉 있죠. 그걸 흔히 선릉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공식 명칭은 선정릉입니다. 선정릉은 선릉과 정릉의 합성어인데요. 그 선릉은 조선 9대 임금 성종의 무덤이고, 정릉은 조선 11대 중종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선 11대 임금 정릉 하니까 뭐 국민대 근처에 있는 정릉과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한자가 다릅니다. 한자가. 국민대 근처에 있는 정릉은 조선의 창업자인 태조 이성계의 2번째 부인 강씨의 무덤이죠. 자, 여하튼 조선왕릉이 우리나라 9번째 세계유산에 선정이 되어 있고요. 총 남한 지역에 있는 40기의 무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한국의 산사마을입니다. 아니, 산사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마을. 한국의 역사마을인데요. 역사마을 어디냐면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과 경북 경주의 양산마을, 이 2군데가 초가집으로 해가지고 역사마을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을 2006년도에 즉 18년 전에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제가 경주 관광을 하고 귀경길에 바로 안동 하회마을을 들렀습니다. 그게 2006년도니까 벌써 1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역사마을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민국의 유산 중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선정된 10번째가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바로 남한산성입니다. 제가 잠실에 살고 있는데요.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면 아침에 남동쪽으로 약 8km 거리에 있는 남한산성에서 일출이 해가 떠오릅니다. 그 매일 아침에 남한산성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 남한산성이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4년에 세계유산에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1번째로. 자, 1636년 병자호란의 치욕의 역사가 서려있는 남한산성, 그게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11번째로 세계유산에 선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백제역사유적지구입니다. 백제시대에는 기원전 18년에 제가 지금 걷고 있는 풍납동입니다. 현재 걷고 있는 데가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인데요. 자, 이 근처에서 기원전 18년에 백제가 건국이 되고, 그 다음에 서기 475년에 충남 공주로 수도를 천도했죠. 웅진성으로.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충남 부여 사비성으로 수도를 천도했는데요. 그 백제의 역사 중에 초기와 중기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곳이 이곳 제가 걷고 있는 풍납동 일대의 한성 위례성 지역이고요. 이곳은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선정이 되어 있냐? 우리나라 12번째 세계 유산에 선정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충남 공주, 충남 부여, 전북 익산 이 3개 지역입니다. 충남 공주의 웅진성 시절, 그 다음에 충남 부여의 사비성 시절, 그 다음에 전북 익산의 미륵사지탑, 이런 것들이 백제의 후기에 그러한 유적지이기 때문에 이 3개 지역에 8개 지구가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고, 그게 우리나라 12번째 세계유산입니다. 13번째가 한국의 산사입니다. 절이죠, 절. 우리나라에 수천 개 사찰이 있을 텐데요. 자, 그 중에 7군데가 한국의 산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13번째 세계유산 한국의 산사, 산에 있는 절 7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남 해남의 대흥사, 그곳에는 서산대사의 의발이 보관되어 있죠. 무소유의 삶을 살다 가시는 승려들의 가장 소중한 상징물이 승복과 바루인데요. 밥그릇을 바루라고, 바루공양이라 하죠. 그 의발, 오다고 밥그릇,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무소유의 삶을 사시는 승려분들은. 그래서 서산대사님의 의발이 전남 해남의 대흥사에 보존이 되어 있고요. 자, 그곳이 한국의 산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선정된 산사 중에서 첫 번째 7군데 사찰 중에 전남 해남의 대흥사, 두 번째가 전남 순천의 서남사, 승보 사찰인 송강사와 그 서남사가 조계산 도립공원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자, 전남 순천의 서남사, 서남사의 해우소, 화장실을 해우소라 하죠. 전남 순천의 서남사의 해우소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곳도 이제 7군데 사찰 중에 하나고요. 또 세 번째는 충남 공주의 마곡사입니다. 마곡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충북 보은의 법주사, 다섯 번째가 경북 영주의 부석사, 여섯 번째가 경북 안동의 봉정사, 일곱 번째가
경남 양산의 통도사입니다. 이상 7군데 사찰이 한국의 산사로 우리나라에서 13번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한국의 사찰 7군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남 해남의 대흥사, 전남 순천의 서남사, 충남 공주의 마곡사, 충북 보은의 법주사, 그 다음에 경북 영주의 부석사, 경북 안동의 봉정사, 경남 양산의 통도사 7군데 사찰이 우리나라에서 13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 세계유산에 선정된 곳은 바로 한국의 서원입니다. 서원 교육기관 역할을 했던 서원, 조선왕조 시대의 교육기관은 역할을 했던 서원이 9군데 서원이 우리나라에서 14번째 세계유산에 선정됐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 주세붕의 사액서원, 왕이 그 서원의 현판을 하사한 것을 사액서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주세붕의 소수서원, 그 다음에 도산서원, 그 다음에 병산서원, 이런 서원들이 총 9군데가 우리나라 14번째 세계유산에 선정됐습니다. 그 다음 15번째가 한국의 갯벌입니다. 갯벌은 정말 머드팩도 있고 그렇죠. 갯벌은 우리나라의 충남 서천, 그 다음에 전북 고창, 전남 신안, 그 다음에 전남 보성과 순천은 한 세트, 그래가지고 총 4군데입니다.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그 다음에 전남 보성하고 순천은 한 세트로, 그래서 총 4개 지역의 갯벌이 우리나라의 15번째 세계유산에 선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차가 안 다니니까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가 어디냐? 바로 16번째는 작년에, 즉 2023년에 선정된 가야고분군입니다. 자, 신라의 삼국통일의 주역이었던 김유신 장군, 또 가야 조상들이 가야 출신이었죠. 자, 그래서 가야 시대의 오래된 무덤들, 그런 것들을 가야고분군이라 하는데요. 그것들이 작년 2023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우리 국가기관 중에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선정된 우리나라 16군데 국가유산을 말씀드렸고요. 또 잠정 목록에 한양 도성을 포함해서 총 12군데가 잠정 목록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천호역 도착하기 한 400~500m 전인데요. 이제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남한산성, 저희 집에서 아파트에서, 잠실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면 남동쪽으로 약 8km 거리에 있는 남한산성은 제가 수시로 그곳을 가는데요. 그곳은 정말 접근성이 좋습니다.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 입구역이나 산성역에서 그곳에 올라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자, 버스를 타면 남한산성 내부까지 도착이 되고, 그곳에서 이제 성곽길, 둘레길이 약 한 9km 정도 되는데요. 한 바퀴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산행을 하는데요. 대체로 평탄하고 약간 급경사 구간도 있긴 하는데, 대체로 평탄해서 가족 단위, 친구 단위로 그 남한산성 성곽길을 투어하신다면 한 4시간 정도면 투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동서남북의 문 중에 서문, 조선 인조가 청태종에게 항복하러 가기 위해서 통과했던 문이 서문인데요. 그 서문 전망대에서 서울 지역을 조망하면 정말 서울이 장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김훈 작가님의 남한산성이라는 소설도 있고 그것을 원작으로 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요. 그 남한산성 원작자이신 김훈 선생님께서 예전에 그 유명한 그 경제인들과 함께 그 남한산성을 투어하시면서 역사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게 예전에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롯데시네마 강동점 도달하기 한 150m 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남한산성은 부담 없이 투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 남한산성이 우리나라 11번째로 2014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선정된 곳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요. 자, 어제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서 그야말로 찜통더위, 불볕더위였습니다. 혹서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여기서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 현재 시각은 6시 47분 정도 됐는데요. 자, 오늘도 유쾌 상쾌한 통쾌한 하루 되시고요. 자, 찜통더위, 불볕더위, 땡볕더위에 하절기, 혹서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여기 도착한 롯데시네마 강동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롯데시네마 강동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시네마 강동점입니다. 이곳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초고층 빌딩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